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당선을 판가름할 경합주를 찾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6개 경합주 가운데 3곳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박빙승부가 펼쳐져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두 후보 모두 경합주를 찾으면서 막판 표심 끌어올리기에 사력을 다했다고요? 네, 이제 대선을 이틀 앞뒀던 1일 일정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경합주를 방문했고 바이든 후보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이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선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3개 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남부의 따뜻한 지역인 선벨트 3개 주가 경합주로 꼽힙니다. 이 6개의 경합주에서 당선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합주가 아닌 나머지 주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우세한지 대부분 정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하루 미시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를 넘나들며 무려 5개 주의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이 중 아이오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때 9.4%포인트 차로 크게 승리했지만 현재 바이든 후보와 경합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많아서 새로운 격전지로 불립니다. 나머지 4개 주는 6개 경합주에 포함되는 곳이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뒤지다가 선거 당일에 역전극을 펼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막판 지지층 총결집에 나서며 다시 한번 2010년 상황을 재현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2일에도 5곳의 유세를 이어갑니다. 2일 마지막 유세지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잡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선거 전날인 2일에도 바이든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전역을 누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대한 집중 전략은 승리를 위해 이곳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다른 주들의 선거 결과가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6개 경합주 중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만 가져와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러스트벨트 중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바이든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펜실베이니아는 오차 범인의 싸움이라는 조사가 속속 나와서 안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6개 경합주 중 남부 선벨트 3개 주의 경우 오차 범인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합주 6곳을 포함해서 미 전역에서 일단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으로 우위에 섰었는데 최근 6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현재 시간 1일 기준으로 6개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북부의 러스트벨트 3개 주의 경우 바이든이 앞서는 모양새지만 남부 선벨트 3개 주는 박빙 승부가 벌어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 분석 전문 매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각종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은 49.2%로 45.5%의 트럼프와 격차가 3.7%포인트입니다. 이 중 러스트벨트인 미시간은 7%포인트, 위스콘신 6%포인트, 펜실베이니아 4%포인트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바이든이 러스트벨트 3곳에서 남부 경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합주가 아닌 곳들의 결과가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바이든은 6개 경합주 중
러스트벨트 3개 주만 이겨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중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최근 들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안정적인 우위라는 결과가 자주 나왔습니다. 문제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도 바이든이 앞서는 조사가 대부분이지만 오차 범위 내 싸움을 벌이는 결과도 많아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이를 발표를 보면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에서 51대 44%로 7%포인트 우위를 보였지만 격차는 한 달 전에 10%포인트보다 줄었습니다. 바이든이 왜 펜실베이니아에 공을 들이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남부 3개 경합주의 경우 오차 범위 내 경합, 말 그대로 접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각 후보의 승리 확률을 예측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 그야말로 어려울 것이다. 네. 한 자릿수네요. 4%로 나왔다면서요? 네, 다소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부터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4%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확률은 96%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이코노미스트가 대선 결과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체 선거인당 538명 중 350명을, 트럼프 대통령은 188명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승리를 결정짓는 6곳의 경합주는 모두 바이든이 장악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네, 모든 수치는 일단 바이든 후보를 향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실제로 결과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제 사상 최다인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전 세계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여전히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679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949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는 822만 명, 브라질은 554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유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코너를 돌았다고 자화자찬한 데 맞선 겁니다. 파우치 수장은 사람들이 집안으로 모여드는 가을과 겨울에 접어드는 등 이보다 상황이 나쁠 수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우치 수장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몇 주 안에 증가하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30일 하루 미국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치인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우치 수장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갈 텐데 유럽은 뭐 최악의 유행이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까지 2차 봉쇄를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 대란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AFP 통신이 52개 유럽 국가 중 35개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3만 5천 명이 달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또 14개 국가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럽이 의료 대란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조직에 속하는 직원들 수만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지난달 30일 현재 결근한 직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서 7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6%에 달했습니다. 결근한 직원 중 약 36%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집중치료실이나 수술실이 비어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봉쇄령을 최소 한 달 동안 다시 내리기로 하면서 온라인에서 아시안을 향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당국은 SNS에 올라온 인종차별적인 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서 그 게시자를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혐오 표현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스페인 곳곳에서는 지난달 31일 밤 시위대는 길거리에 불을 지르고 상점들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고요.